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입지 선정 공모에 나서면서 전남도와 해당 시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전남북과 충남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등재 당시의 권고사항으로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바로 그런 기구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의 면적은 총 1284제곱킬로미터, 전남 지역이 90% 이상이어서 보전본부의 입지는 전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경쟁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사실 이제 90.4% 정도가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이제 입지 조건이 전남이 유일하게 당위성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공모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공모 형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남도 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보냈습니다.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남의 역할, 특히 낙후 지역으로 남으면서까지 갯벌을 지켜온 점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전남도와 해당 시군에서 해양수산부의 공모 계획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순천만 갯벌만 보더라도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관리와 보존이 이어져 온 데다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남사르 습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7월에 세계유산,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런 이제 순천시의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와 고흥에서 추가로 갯벌의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취지를 살린 갯벌과 습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러분, 이아포 사건을 아십니까? 여수에는 이아포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선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일명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었지만 72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에 있는 작은 섬 이아포.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8월 3일 피난민 200여 명을 태운 배는 제주도로 가기 전 잠시 이곳에 정박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이춘혁 씨는 부모님과 함께 4남매가 이 배에 올랐다 미군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아포 해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미군이 저하고 눈도 맞췄어요. 비행기 이리 오면서 나하고 눈도 맞추고 돌아오자 돌아서 저리 가니까 고단 비행기들 와서 총을 배에다 막 총을 쐈습니다. 막 무조건 총 쏴게 해주고. 그러니까 배 안에 전부 아우성이지. 그리고 총 맞아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돌아가고 피가 흘리고. 이아포 폭격이 있고 엿새 뒤 여수 두루겨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조기잡이 어선 100여 척이 미군의 공중 공격을 받은 건데 김유광 씨의 아버지도 그때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 전날 조기가 많이 나서 낚시지를 뒷날 따라갔는데 그날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이제 폭격을 한 거죠. 두렁려에서 두렁려 낚시배들이 많이 있는 그 배들이 잔잔한 바다에 배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 배들을 향해서 이제 폭격기가 폭격을 한 거예요. 이아포 해변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피난민들은 150여 명, 두루기에서는 1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이었다는 걸 밝혀냈지만 왜 작은 섬이 공격을 받았는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는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 대부분이 사망한 데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적고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지나 배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처럼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기 진술위원회가 금년 12월 9일까지 피해자와 유족,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면 아래 있는 여수 이하포 두르겨 사건. 이제 몇 남지 않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제 역사 속으로 잊혀질까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어제 이하포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 주도로 개최된 추모제는 올해 처음 여수시가 주최했고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위령사업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추모제는 희생자 유가족과 신명남 위령사업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막식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 유족 증언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9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남동쪽 14km 해상에 있던 9톤 낚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당시 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승선원들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낚시 어선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4월 말로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집중돼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투표율 저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 취임까지의 기간이 짧아 행정과 의정활동 준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 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쌀 가격이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햅쌀조차 제값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8월의 떼약볕 아래 고흥의 논 한 편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벼들은 익은 날 아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분주하게 벼를 수확하고 나랄 건조기도 쉴 새 없이 햅쌀을 실어 나릅니다. 아직 폭염이 채 가시지 않은 8월이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추석상에 올릴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4월에 심어 8월에 수확하는 극조생종 벼인데 가뭄 외에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어 올해도 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도 잠시 올해 들어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나옵니다. 작년같이 이제 벼값이 좋았을 때는 더 많은 이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올해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팔다 보니까 그 가격에 못 미쳐서 좀 미흡하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20kg당 5만 6천 원 선이었던 쌀값은 지난달 4만 4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덩달아 농협의 쌀 재고 보유량도 41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3%가 늘어난 상황. 이런 가운데 햅쌀까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정부의 뒤늦은 쌀 시장 격리와 수입쌀 방출 등의 미비한 수급 대책으로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폭락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유례 없는 쌀 재고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올해 막 수확된 햅쌀조차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민 간식이자 웰빙 식품인 고구마가 끊임없는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빵, 과자까지 고구마의 색다른 변신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색 고구마로 켜켜이 층을 낸 초승달 모양의 크로와상, 바삭한 식감의 디저트 빵인 크렘블, 구수한 맛의 아이스크림과
반조리 제품인 페이스트와 스프레드까지 모두가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고구마를 원료로 개발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단호박 등 다른 농산물도 첨가해 풍미를 높였습니다.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동남아시아 수입을 하는 고구마 제품으로 만드는데 무안에서 생산한 황토 유기농 고구마를 저희가 페이스트를 생산하고 중간재를 생산한 걸 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완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7개월여 연구와 소비자 반응을 거쳐 개발된 이들 가공식품은 농가와 지역업체에 기술 이전될 예정입니다. 무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구마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예부터 웰빙 식품으로 꼽혀온 고구마는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군고구마, 고구마빵,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국민 간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제18회 순천 명품 월등복숭아 체험 행사가 이번 주말 순천시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복숭아 수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명품 복숭아를 현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천 월등복숭아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충분한 일조량 등으로 다른 지역 복숭아에 비해 맛과 당도가 월등해 순천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집중호우가 반복된 이후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계곡 일대에서 아이들이 튜브를 낀 채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아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는데 주말 휴일 동안 내린 비로 수심은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비가 그래가지고 날씨랑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튜브랑 구명조끼 이런 거 좀 가져오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내린 비로 계곡물이 크게 불어 거센 물살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물속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지리산 일대에 최대 159.5mm의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양의 한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물살에 휩쓸렸다가 간신히 구조됐고, 구례 간전면에서는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던 20대 여성이 계곡 물 돌틈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생이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작년 한 해 전남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난 건 모두 382건. 이 중 3분의 1은 비가 많이 내리는 7월과 8월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이 불어났을 때 계곡물과 바위가 만나는 지점에선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많다며 폭우가 내린 뒤에는 물놀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마나 태풍 시기에 계곡에는 급류 또는 와류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를 자제하면서 통제요원의 입수 제한 요청을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휴가가 집중된 이번 달까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지리산 계곡 등 3곳에 수상구조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구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6년 세계 섬박람회에 쓰일 상징물과 캐릭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예술인과 교수, 시민대표 10여 명으로 디자인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용역사를 통해 제출된 섬박람회 상징물과 캐릭터 후보안 가운데 3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정된 3개안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국민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조사를 벌인 뒤 최종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청 요트팀이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여수 웅천 마리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수시청팀은 34.7피트 크루저 요트로 출전해 인쇼어 레이스와 오프쇼어 1구간 레이스 모두 1위로 통과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린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에는 7개국에서 25척, 3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순천만 자벌드에서 잡캉스 스페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는 7일까지 순천만 자벌드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시원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고 자벌드에 입장한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이번 잡캉스 스페셜 행사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만 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결정적인 시기라며 교육부의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만권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 추진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입니다.